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나토 회의 중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일본에 전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안전하다고 확인한 보고서는 중립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강변했고 여당도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오늘까지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낙성 강수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이남에 최고 10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되고 내일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4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사회복무 요원들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최근까지 사회복무 요원들에게 유실물 업무와 관련해 고객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집주인에게 휴대전화가 2대 있었는데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전화번호와 계약서에 적힌 번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을 만나 IAEA가 일본에 편향적이라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방류 연기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여론전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그로시 사무총장의 면담은 국회 내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문바로 밖에선 오염수 방류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최종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IAEA 보고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시 총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 내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며 IAEA가 처음부터 일본 맞춤형 조사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아니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 연기와 다른 대안 검토 등을 함께하자고 IAEA에 제안했습니다. 해양 방류가 최선의 방법인지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저희가 던진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거의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민주당은 그로시 총장에게서 전향적 답변을 듣지 못한 만큼 국내외 여론전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일본 항의 방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나토 정상회의 기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방류 계획 철회를 일본에 요구하라고 압박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괴담 선동 대신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우리 인력을 상주하는 방안 등 후속 대응에 주력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방한 기간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국회에서 제1야당 의원들을 만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민주당의 날선 비판에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굽히진 않았습니다. IAEA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해 11개국의 과학자들이 2년 이상 연구를 수행한 결과라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조했습니다. Of a period of intense analysis
intense study and careful evaluation for more than 2 years. 한국인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실제 방류가 이뤄진 이후 후속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IAEA 직원들을 후쿠시마 현지에 상주시켜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The IAEA will be there permanently for years and decades to come, performing its function of reviewing and monitoring that this process is done. 핵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수용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일각의 지적과 방류 일정 연기 제한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IAEA에 힘을 실으며 진정으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괴담으로 인한 공포 조성을 중단하라고 야당을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무책임한 반일 선동이 아니라 일본이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 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측정 핵종 종류를 추가하고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우리 인력이 상주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우려해야 하는 건 후쿠시마가 아닌 북핵이라며 민주당을 향한 안보 공세도 예고했는데 그로시 총장은 출국했지만 관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기간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 텐데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를 무대로 한일 정상이 또 만납니다. 지난 5월 주요 7개국 G7 때 회담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달 만에 재회하는 겁니다. 최대 화두는 단연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윤 대통령에게 방류 안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방류 계획과 관련한 실시간 정보 공유나 모니터링 기구 창설, 한국인 전문가 현지 파견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회담이나 한미일 3국 정상 간 만남은 계획에 없습니다. 조만간 워싱턴에서 3자 회담이 열리는 만큼 그동안 못 만났던 정상들 위주로 대면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AP4 회동,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스웨덴 정상회담 등 이틀간 10개 이상의 양자회담을 진행합니다. 나토를 찾는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 접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국제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이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한일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여론과 과학 사이에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외교적 수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번 주 리투아니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등 핵심 의제들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31개 나토 동맹국과 초청국 등 40여 개국 정상들이 모일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리투아니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도 빌뉴스에 있는 정상회의장이 러시아 핵무기가 배치된 벨라루스 국경과 불과 32km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Definitely, these threats of Lukashenko's regime to use the nuclear weapons against the whole world really creates a lot of, I would say, concerns. 경호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16개 나토 동맹국은 1000명의 병력을 파견해 삼엄한 경비에 나섰고 패트리어트 등 최첨단 방공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가을 러시아가 점령지 4곳을 병합한 직후 나토 신속 가입을 신청했지만 회원국들 간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직접 참석해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And we would like to have all the decisions to be made during the summit. In this case, it's obvious that I'll be there.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난해 스웨덴은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지만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대로 가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나토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간의 안보 협력도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은 지난해 6월 마드리드 회의에 이어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도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일 녹화 방송된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쟁이 한창인 지금 나토 회원국으로 편입할지에 대해 나토 내 만장일치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으로 향하기 직전에 공개됐습니다. 휴일 동안 중부지방에 쏟아진 소낙성 강수는 정체 전선이 아닌 대기 불안정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한 주 내내 비가 예상되고 이 주 후반 장마 전선 활성화로 중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우려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혜웅 기자입니다. 휴일 내륙 곳곳에 쏟아진 비는 장마 전선이 아닌 대기 불안정이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정체한 가운데 서쪽에서 비구름이 주기적으로 통과하고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상승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더 강화한 겁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한때 저녁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하루 정도 더 이어지면서 전국에 최고 100mm 이상의 소낙성 강수를 내리겠습니다. 10일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소낙성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화요일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활성화할 전망입니다. 남쪽에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고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며 장마 전선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물폭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부지방까지 더 확장하면서 장마 전선의 중심이 중부지방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중부에 한 주 내내 비가 예상되고 주 후반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한반도 내에 정체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많으니 비 피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집중호우가 예고된 지역은 하수구와 배수구 점검 등의 시설물 점검을 미리 마무리해야 합니다. 호우가 시작되면 산울림이나 땅울림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천이나 계곡 주변에서 야영 활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어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나무가 쓰러져 주택을 덮치고 터널 위에서 산사태까지 잇따랐습니다. 서울에선 한낮에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한때 주요 하천 24곳에 보행자 출입이 통제되고 야외 행사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10m가 넘는 아름드리 나무가 집 쪽으로 완전히 쓰러졌고 옥상에 있던 항아리들은 충격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 폭우가 쏟아진 경기도 포천에서 나무가 단독주택을 덮친 겁니다.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이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얼마나 그냥 크고 째지는 소리가 나는지 아니 이게 뭐지 그러고 올라와 보니까 여기 이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 다 이렇게 깨지고 그리고 저쪽에 챙 그때 깨지고. 오전 집중호우가 쏟아진 강원도 정선에선
터널 위쪽으로 경사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자치단체가 산사태 전 도로의 통행을 막아 차량이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성 폭우에 주요 하천의 보행로 출입도 막혔습니다. 서울 청계천과 도림천 등 주요 하천 20여 곳과 경기 의정부와 포천 등의 하천 주변 주차장과 산책길 출입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예정된 주말 행사 또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한강에서 아이들이 수영과 자전거, 달리기까지 철인 3종에 도전하는 이색 행사는 축소 운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주로가 워낙 빗길에 미끄러워서 애들끼리 사고 날까 봐. 그래서 그거는 그냥 생략하고 장마 기간이라 예측이 안 되네요. 선수로 참가했던 아이와 부모도 내년을 기약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저희 세종에서 애기랑 놀려고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대로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비 때문에 수영이랑 달리기만 참여했는데 내년에는 자전거도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 없는 보행자만의 공간이 된 잠수교에서 열린 벼룩시장과 먹거리, 공연 등의 행사도 폭우 탓에 한산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올 때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전화를 하고 나서 운전을 한다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한여름 즐거운 나들이를 꿈꿨던 이들에겐 아쉬운 휴일이었지만 중부에 집중된 소나기성 호우는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물러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일이 있었죠. 이후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는데요.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최근까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유실물 업무를 시키며 고객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맡겨왔다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종착역인 당고개역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유실물을 찾으러 온 승객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수는 최소 일단 50개는 넘는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배치되기 전에도 계속 이 일을 해왔어가지고 최소 16명 이상은 이 업무를 계속 해왔었고요. 그러나 A씨 같은 사회복무요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3년 전 N번방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박사방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조치했습니다. 전자정부법에서도 공무원이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처벌받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당고기역 직원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행이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정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넣으라고 시킨 겁니다. 과장님이 이거 원래 너네가 하는 거 아닌데 그냥 계속 해왔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고기 역장을 포함해 역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일을 떠넘기고 정작 자신들은 업무 시간 수시로 자리를 비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담배 피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1시간 정도인 경우도 있었고 얼굴 도장 찍다시피 하다가 중간중간에 나가고 그러는 경우라서 거의 자주 그러시죠. 서울교통공사는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역 사이에다가 그 면밀한 개인정보 관리 운영 실태를 다시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를 이제 시작했거든요. 공사는 당고기역 직원들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인사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부부가 전세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전화번호와 애초 계약서에 적힌 번호가 다르다는 게 거절 사유였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연락한 번호가 집주인 번호가 맞다는 것을 직접 입증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제보는 Y 안동준 기자입니다. 재작년 4월 2억 6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 부부.
만기를 넉 달 앞두고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집주인은 그대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다행히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던 A씨 부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청구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나간다는 해지 문자도 있으니까 모든 준비가 다 끝나서 이제 됐다 하고 딱 갔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집주인에겐 휴대전화 2대가 있었고 계약서에 적힌 것과 다른 번호로 연락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A씨 부부가 실제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허그는 보증보험 약관은 전세계약 만기일에서 2달이 지나면 전세금 반환 보증 청구를 신청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 기간 안에 해당 번호가 임대인 거라는 걸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주인이 잠적한 뒤라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그 핸드폰으로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보내면 그것만 인정해 주겠다. 근데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그 민증을 받아보냐. 그런데도 그거 방법밖에 없다고. 허그 측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없다 보니 보증금을 최대한 반환해주기 위해 입증을 요구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약관보다 우선하는 민법에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만큼 약관상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건 아니라며 직원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에 관련된 입증 자료 같은 것들은 사실 세입자가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의심 사례 등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허그도 집주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인천 서구 가정동 4층짜리 근린생활시설 3층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불이 난 주택에 거주하던 50대 여성이 숨졌고 함께 거주하던 남성도 3층에서 뛰어내리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또 바로 위층에 살던 주민 2명도 각각 화상과 찰과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아 유기 사태가 이슈로 떠올랐죠. 갓 태어난 아이를 버리는 이유를 보면 경제적인 부분도 크지만 부모에게 알려질까 두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연구팀이 관련 사건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20대 여성 A씨는 아빠를 알 수 없는 아이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뒤 근처 공원에 유기했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은데 무엇보다 자신의 엄마가 출산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너무 두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연구팀은 2013년부터 8년간의 영아 유기, 치사 사건 판결문 20건을 통해 범죄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두렵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12건을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으로 부모를 꼽은 사건이 7건으로 가장 많은 것이 눈에 띕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난처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대상이 아닌 출산 사실을 비밀로 남겨두기 위해 가장 멀리 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를 버린 경우도 분석 대상 판결 20건 가운데 8건에 해당했습니다. 영아 유기 재범 사례도 2건이나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아이가 숨진 것을 포함해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고작 1건에 불과했습니다.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 이뤄졌고 어려운 사정을 고려했다는 게 집행유예 선고의 주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임신과 출산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을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입양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서 출산으로부터 입양까지 종합적인 개입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또 성에 대해 책임지는 교육과 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 어린 생명의 죽음만은 반드시 막겠다는 법원의 엄벌 의지 또한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숨지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한 해 7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각국이 대기오염 방제 행동으로 나설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런던의 출근길.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지만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시간입니다. 영국에서 이런 대기오염에 오래 노출돼 숨진 사람이 한 해 2만 8천 명에서 3만 6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 나라가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오염 문제는 세계보건기구 유럽 지역 보건환경 지도자 회의에서도 단연 주요 관심사가 됐습니다. The largest environmental risk factor is air pollution. Actually, in the European region, an estimated 1.4 million people are dying from environmental risk factors, and half of those are linked to ambient air pollution. 회의에서는 대기오염과 함께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소멸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3대 요소로 꼽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시민사회, 개인들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촉구도 이어졌습니다. Because they really needed to build forward better, indeed to protect the future, our future, but also especially the future of the youth. 유럽은 물론 전 세계 생태 환경이 날로 악화하며 대기오염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 각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태 환경의 악화를 막는 데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인 수단에서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 사이에 벌어진 무력 분쟁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천 명이 숨지고 피난민은 300만 명에 달하는 이 비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두운 거리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시신을 덮은 천이 잇따라 보입니다. 수단 정부는 새벽 공습으로 시민 22명이 숨지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은 조직적인 공습이 있었다며 정부군을 비난했지만 어느 쪽 소행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시작된 내전은 벌써 석 달째. 유엔은 인도주의와 인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수단 분쟁이 전면적 내전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الحرب دي دمرت الخرطوم دمار شامل دمرت البنية التحتية دمرت المصانع دمرت المنازل دمرت أي حاجة دمرتها. 지금까지 3천 명이 숨졌고 전쟁의 포화를 피해 300만 명의 민간인이 피랑길에 올랐습니다. 의료기관은 전체의 20%만 간신히 운영되면서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입니다. احنا صراحة الموقف عندنا في العيادة ما مبشر خالص. كل الأدوية اللي عندنا على وشك إنها تخلص وبالكثير يعني تكفي لنا 5 مرضى وعيادتنا مهددة بإنها تجيف. 내전이 길어지면서 납치와 성범죄까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유엔이 성적 폭력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파악한 인구수는 420만 명. 끝모를 비극에 빠진 수단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해 이집트는 오는 13일 주변국을 소집해 해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라파엘 그로시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IAEA가 일본 편향적인 검증을 한 거라고 비판했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려를 이해하지만 심층적 연구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해양 방류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일본 정부의 요청 사항에 대한 안정성 검토만 한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Of a period of intense analysis, intense study,
and careful evaluation for more than 2 years. The IAEA will be there permanently for years and decades to come, performing its function of reviewing and monitoring that this process is done.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세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최악의 괴담 카르텔로 규정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IAEA와 싸우고 과학과 싸우는 무모한 괴담 도발을 중단하고 이쯤에서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IAEA 통제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북핵 시설의 위험성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기간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현지 상황에 따라서 취소 또는 변동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한일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개월 만에 성사되는 이번 한일 회담에서는 양국 최대 현안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진실 공방으로 번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여야 모두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라는 여당과 특혜 의혹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는 야당의 기싸움이 팽팽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의 전제로 민주당에 사과를 내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양평 군수가 민주당 소속이던 2년 전에도 이미 노선 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의 비판은 내로남불이자 괴담, 선동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사업을 본인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버린 민주당에 부득이하게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침을 뱉으며 밥상을 엎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양평 군수와 일부 국민은 굵은 빗줄기 속 우비 차림으로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해 여론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양평군에 RC가 없는 예탄으로 회귀하는 것에는 죽어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종점 변경과 사업 백지화 모두 현 정부 아래서 내린 결정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당장 중단하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1조 8천억짜리 대형 국책 사업을 제 맘대로 변경하다 국민 의혹이 커지니 사태를 모면하려 전면 백지화로 꼼수 부리는 것 아닙니까? 내로남불 아니냐는 여당의 공세에는 본질을 왜곡하는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없는 양평군 강하면 지역에 나들목 신설을 요구했을 뿐 종점 자체를 바꾸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IC를 추가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일 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민심에 미칠 여파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일부에선 수위 조절론도 거론됩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원안 추진 또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제3의 기구를 구성해 노선을 결정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은 국토교통부가 다룰 문제이고 향후 재추진 등 계획 역시 여야가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7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 모두 전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오는 17일 원희룡 장관이 출석하는 관련 상임위 일정을 앞두고 대치 전선이 가팔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민사소송은 끝났지만 조 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남았는데요. 검찰은 다음 달 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 씨를 재판에 넘길지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부산대학교는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이틀 뒤엔 고려대학교 역시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등 혐의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등 부산대와 고려대에 제출된 조 씨 관련 서류도 모두 허위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조 씨 측은 곧바로 두 학교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 상대 소송에선 1심에서 지자 곧바로 항소했고 고려대 상대 소송도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 씨는 돌연 자신의 SNS에 이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얻었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조 씨가 소송을 포기할 뜻을 밝히면서 대학들의 입학 취소 처분이 모두 확정되고 조 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조 씨가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허위 서류 제출 등 입시비리 혐의로 형사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재작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정 전 교수가 공범으로 기소되면서 시효가 중지됐습니다. 최종 공소시효는 다음 달 말까지로 검찰로서는 2달 안에 조 씨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 씨는 이미 정 전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됐고 법원에서도 판결로 확정된 만큼 검찰로선 기소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온 가족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형사 관행에 어긋나고 정치 보복이란 여론의 거센 비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조 씨가 이 시점에 소송 취하를 밝힌 건 검찰 처분을 앞두고 자숙하려는 태도를 보인 거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아이돌 팬사인회에 갔다가 속옷 검사를 당했다는 성토가 이어져 논란입니다. 지난 8일 열린 한 남성 아이돌 그룹 팬사인회에서 불거진 일인데요. 좋아하는 가수를 만날 생각에 들떠있던 팬들은 보안요원이 녹음이나 촬영 등을 우려해 스마트워치 같은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팬들의 몸을 과도하게 검사했다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심지어 속옷에 전자기기를 숨겼을 수 있다며 작은 공간으로 데려가 옷을 올리게 했는데요. 그 모습을 지나던 사람도 봐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경험담이 이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분노를 샀고 트위터에는 속옷 검사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속옷 검사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신체의 수색은 현행범이거나 영장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 금속 탐지기 등 다른 대안을 생각했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팬들에게 불쾌감과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책 강구를 약속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 5대 가운데 한 대는 하이브리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증가율이 40%가 넘을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에 친환경 대세로 주목을 받던 전기차는 올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양일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자동차 지점. 친환경 차량에 손님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친환경 차에 관심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전기차에 관심이 많으신데 거의 과반수 정도는 하이브리드에 일단 관심을 보이시고요. 실제 올해 상반기 승용차의 신차 등록 대수를 보면 5명 가운데 1명 가까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했습니다. 휘발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성장세도 가파릅니다. 올해 상반기 하이브리드 신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42.9% 껑충 뛰며 연료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친환경 대세로 주목받는 전기차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어째서인지 주춤했습니다. 전기차는 화석연료보다 연료비가 저렴하지만 충전소 같은 기반 시설이 아직 덜 갖춰졌습니다. 게다가 한번 불이 나면 꺼지기 어려운 특징도 있습니다. 편의성과 안전을 따졌을 때 같은 친환경 차량이면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전기자동차로 가기에는 여전히 충전에 대한 두려움과 주행거리에 대한 불편함이 남아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것이 바로 고효율의 휘발유 하이브리드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또 전기차에만 지급되는 지자체 보조금을 감안하더라도
동급 모델과 비교하면 수백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주행 중 동력 상실 문제 등 성능이 불완전한 점도 전기차를 꺼리는 요소로 지적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으면서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를 합친 펫테크 시장에 통신 3사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반려견 식사량을 자동 조절하고 엑스레이를 판독하기도 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반려견이 다가가자 자동 급식기에서 사료가 나옵니다. 목에 달린 장비로 활동량을 확인한 AI가 적절한 급식량을 제공합니다. 위치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통신 상품과 같이 연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못 하셨는데 이왕 가입하는 휴대폰에 우리 아이들을 함께 그 건강도 케어해 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한 통신사는 지난해 7월 반려견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반려견 성향을 분석해 어울리는 전문 훈련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28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훈련을 하고 나면 고객 만족도가 거의 한 9.5점 이상을 상회를 해요. 그래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또한 추천 의향도 9.5점이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수의사 영상 진단을 돕는 상품을 내놓은 통신사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올리면 AI가 실시간으로 결과를 판독합니다. 전국 200곳 넘는 동물병원이 서비스를 이용 중입니다. 원격 판독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하게 되면 하루 정도가 걸리는데 30초라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진료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통신산업이 포화 상태인 만큼 통신사들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에 알뜰폰이 등장하면서 고객들이 대거 이탈을 하고 또 인구 구조가 변화함으로써 또 젊은 세대들의 인구 규모가 작아지고 그래서 저성장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7월 10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앞서 여야는 오늘부터 국회를 소집하고 18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이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어민 대표, 농어민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오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합니다. 김 대표는 방미 기간 미 백악관과 정부 관계자, 상하원 의원 등을 만나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며 보다 빠른 안정화를 위해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오늘부터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불안감에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 해지 손실까지 부담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며 평소처럼 새마을금고를 믿고 기존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대형 서점들이 복합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전환을 선포하며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독서 인구와 도서 판매량의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새로운 고객 유치를 위한 변신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책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탑이 놓여 있고 다양한 조형물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가수 겸 아티스트로 활약하는 윤하얼 씨와 던 등 유명 작가들이 책과 상상력을 주제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할 때도 있고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싶으면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다양하게 해석하실 수 있고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 다양하게 상상하실 수 있는 작업물입니다. 전시회를 기획한 예스24는 젊은 MZ세대들을 공략하며 인터넷 서점에서 복합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책을 파는 회사에서 이제 그 컨텐츠를 딜리버하는 회사 또는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회사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점업계 1위인 교보문고도 문구 상품을 다루는 하트렉스를 통합하며 지식과 예술 문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희망퇴직을 시행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던 만큼 도서 IP 사업과 양방향 플랫폼 등 새로운 먹거리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처럼 주요 서점 기업들이 신사업 발굴에 나서는 건 독서 인구 감소에 따른 경영 실적 악화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국내 대형 서점 기업 4곳의 경영 실적을 보면 매출은 다소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0% 이상 줄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스토리 저작권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 서점업계도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면서 생존을 위한 변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전화 금융 사기에 속아서 계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건넸다가 피의자가 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헌재는 청구인 A씨가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A씨가 인증번호 등을 요구받은 건 수익이 난 뒤로 대가를 바라고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A씨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다 산불을 낸 농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훼손된 산림 면적이 넓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119에 신고를 했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2002년생 드라이버 이창욱이 올 시즌 슈퍼레이스 인제 나이트 레이스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엑스타레이싱 소속 이창욱은 인제 스피디움에서 야간 경기로 열린 4라운드 슈퍼 6000 클래스 결승에서 1위를 차지해 개막전 우승에 이어서 시즌 2승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는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중부와 호남 또 경북 북부 내륙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에만 내륙 많은 곳에 10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최고 80mm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며 후텁지근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3도, 대구는 24.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를 보이겠고요. 대전도 29도, 대구는 33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